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황보선 앵커 휴가로 오늘은 저 박원석이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여론택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들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실 두 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론택배 오늘도 시작은 차기 대선 여론조사 여야 후보들 간의 가상 대결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이 결과 한번 배 소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점점 더 손에 땀을 쥡니다. 오늘은 경선 삿바 싸움 배추도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당내 후보들 간에 더 치열한 모습입니다. 네.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야, 가상 대결인데요. 이재명 대 홍준표. 이재명 후보 41.9%, 홍준표 후보 39.3%, 이재명 대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후보 45.8%, 윤석열 후보 35.7%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견고하게 나타났거든요. 네. 컨벤션 효과는 없었다. 네, 국정감사 정면 돌파도 부분적이었다 그랬는데 네. 최근에 이문 쭉 1년의 행보가 이어졌거든요. 네네. 이낙연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까지 이 만남이 좀 결집되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 4명 후보 누구와 붙어도 이기는 결과가 나왔는데 뭐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 여론조사상의 결과이지만 경선 직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역컨벤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상황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양 변호사님, 앞서 우리 배 소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지속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역컨벤션이라기보다는 컨벤션 효과를 거둘 만한 상황이 없었던 거죠.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는 거 빼놓고는 네. 국정감사 앞두고 있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뭐 야권의 공격이라든가 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경선 과정 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경선 최종 후보로 선출된 효과를 누리기 전에 바로 국정감사부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를 누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좀 뒤늦게 나타난 부분이 첫 번째로 있을 겁니다. 네. 뭐 얘기 들으신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또 생각보다 좀 늦어졌다 13일이 걸렸지만 이제 국정감사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남을 가졌었고 원만하게 그래도 앞으로 같이 선거를 치르자라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고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위기들을 거쳐오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어떤 뭐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들이 어찌 보면 다소 뭐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불안했다가 잠시 그 불안감을 씻어주는 것도 있었고요. 네. 반대로 이제 반대 효과도 좀 있어 보입니다. 여론조사가 당장 국민들에게 무슨 정치적 상황이 벌어진다고 바로 휙휙 바뀌는 건 아닌데 네. 윤석열 지금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 논란이 컸죠. 그렇죠. 네. 이게 전두환 옹호 발언, 그 발언도 발언이었지만은 그거를 이 덮는 과정에서 이제 개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 거기에 달린 문구 이런 네.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이 여론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하락의 반대 효과도 일정하게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배 소장님. 네. 그 갤럽 여론조사 발표 전에 네. 먼저 발표됐던 여론조사 공정의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50% 넘는 지지율이 나왔어요. 이재명 네.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좀 이례적인 숫자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조사 기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자동 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 응답자들이 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여론조사를 언제 실시했느냐 이 시점도 중요하고 또 조사가 되는 시간도 낮 시간대냐 주로 밤 시간대냐 아니면
조사 기관의 이름하고도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네. 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조사 기관의 명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좀 부분적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전체적으로 이 조사가 차이가 난다 크게 의식하실 필요 없이 쭉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세를 그런 보는 게 만큼 중요하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또 민주당 또 호남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이고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쪽인데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만 놓고 보면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정말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전 모습입니다. 이 본선 경쟁력이 1, 2주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살짝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네. 양배추 도사가 이야기한 대로 최근에 발표되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더 낮게 더 나은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에서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앞지르기 시작했다. 추세상으로.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또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말 얘기는 그대로 저희가 잠시 네. 후에 나눠보고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소위 말하는 박스권을 탈출해서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세를 보일 건가 이런 게 이제 관측 포인트일 텐데요. 긍정적인 요소라면은 이른바 이제 원팀 구성 이게 거의 완성이 돼 있고 또 지사직을 사퇴해서 뭐 자유로워졌어요. 가볍게 이제 그 본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일 것 같은데 반해서 부정적인 요소는 여전히 대장동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고 또 항모석 녹취록 같은 새로운 어떤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슈들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두 분 전망 어떠십니까? 계속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세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장동과 관련한 부분은 네.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서도 계속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좀 빌어썼습니다. 사실 이 임계점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계속 나오는 의혹들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저는 그걸 반대로 했거든요.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느 정도 그 선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황무성 사퇴 압박 녹취록 같은 경우도 결국 대장동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올 곳이 없다. 아무리 조사를 해도 나에게 나올 곳이 없다라고 굉장한 네.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네. 그게 검증을 거쳐가는 동안에 사실 국민들도 뭐 나오는 건 오히려 국민의힘 쪽 물론 탈당을 했지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가 뇌물로 지금 뭐 추징 보전까지 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반감시키는 떨어뜨리는 걸로 작용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숙제라면 이제 정책 부분이겠죠. 어제도 일부 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뭐 식당과 관련해서 총량제를 도입할 것이냐 이런 식의 네, 네, 얘기들이 네. 논란이 좀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의 검증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달라질 겁니다. 대장동보다 정책 검증과 정책의 확장성이 있느냐 이게 네. 관건이 될 거다. 저는 배 소장님 양배추 도사하고 좀 다른데 네. 대장동 이슈를 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대선이 대대선거다. 대장동 대선이다. 대장동 대선이다. 그러니까 본선 토론까지 3월 8일까지도 저는 대장동 이야기를 계속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전망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장동 의혹이 해소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계속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때 이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특히 이제 네. 부담되는 건 이게 부동산 이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유권자가 많아요.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서울을 이기지 않고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MZ 세대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MZ 세대,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잘 안 나옵니다. 조금 약하죠. 이 예. 부분도 이제 부동산 영향인데 저는 최근의 행보에서 전통시장에 가서 이재명 후보가 쑥떡을 사고 쑥떡 사면서 요새 자기 보고 쑥떡 끓이는 사람이 저보고 쑥떡 끓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서민 시장 전통시장 행보가 자칫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오히려 상투적으로 보인다.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대장동 이슈 되는 만큼 묵직하게 가야 되는 거지. 네. 쑥떡 사면서 쑥떡 끓는데 이거는
제 겁니다. 네. 예, 배추도사 캐릭터니까 네. 뺏어가지 말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대장동 이슈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는 배 수장은 지금 한 달 전부터 저런 취조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아침부터 시비 걸지 마세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 드러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미 상당 부분 그 효과는 이미 좀 힘을 잃어가고 있다.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네. 대장동 이슈에 대한 두 분의 전망이 굉장히 엇갈리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양 변호사님이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연장을 원하느냐 이 항목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같은 조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갤럽 여론조사인 거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6.7% 반면에 네.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는 38.2%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어느 쪽도 아니다도 2.8%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 거는 2.5%였고요. 네. 또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도 53%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반면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서 이재명의 딜레마다 이런 어떤 그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40% 가깝게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런저런 악재들로 인해서 현 정부와의 확실한 차별화 이런 걸 두기가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통상 이제 같은 당의 그 정권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차별화를 기해야 그게 전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을 상쇄하면서 뭔가 이게 좀 유권자들한테 다가설 수 있는 득표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입지에서 네. 이런 적극적 차별화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딜레마다. 그래서 이런 뭐냐 지적이 하면 있어요? 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 네. 그래서 개차가 이루어져야 된다. 개차? 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개성적 차별화. 개성적 차별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마케팅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좋으니까요. 네. 지지율이 거의 40% 내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층들 이른바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 53%라는 것은 보수층과 중도는 정권 교체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정권을 유지를 원하는 여론은 37%. 그러니까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보면 되죠. 결국 싸움은 중도층이다. 중도층을 끌고 와야 이재명 후보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데 흥미로운 조사 분석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인데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꽤 나와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것도 정권 교체 성격이 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큰일 나겠죠. 네. 핵심 지지층들이 다 달아날 테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는 뭔가 이때 중요한 게 양배추 도사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좀 바른 발언을 했네요. 양배추 도사가 이야기한 미래 비전, 네.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개성화돼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 플러스 알파 하겠다. 바로 이런 전략을 통해서 중도층을 얼마나 견인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봐요. 자, 양 변호사님,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이 돼도 정권 교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최근에 내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얘기할 수도 있고 먼저 이제 이 여론조사에 담긴 함의를 이걸 들을 때 봐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는 그 안에는 예를 들어 정의당이 당선이 되면 네. 정권 교체 맞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 아니면 김동연 이런 분들은 제3지대를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분들도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배 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돼도 여전히 정권 교체가 된다라고 또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 뭐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 이재명 후보의 어떤 특이한 점은 여의도 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네네. 번도 기존 정치권이라고 부르는 국회 쪽에서 언급돼서 기성의 민주당 내에서 내부 인사로서 활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이 네. 그동안에는 사실 이 본선까지 올라온 데는 단점이면 단점이지 장점이 될 수는 없었죠. 네. 당의 지지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 네. 근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정권 교체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가져왔던 어떤 잘한 점들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장점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네. 또 이제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를 지낸 동안에
본인이 펼쳐서 실제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려 나가는 작업을 한다라면 송영길 대표가 바라는 바처럼 송영길 대표는 그런 걸 바라겠죠. 네. 정권의 연장이지만 사실상 또 새로운 어떤 정권을 열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어지겠죠. 이 점에 있어서는 두 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차별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개성적 차별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재명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책 비전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 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추세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갖은 논란과 구설로 인해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네. 홍준표 후보가 막판에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선거 룰이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네. 추세를 보면 당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게 확실한 것 같고 다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제 이런 관측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 분 전망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당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네. 확인되지는 않았거든요. 확인된 것은 없는데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걸 보면 밑바닥 당원들의 민심을 이제 탐지하는 것은 주로 현역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박원석 진행자께서도 뭐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으니까 네. 그런 당원들 민심에서 당원 표심은 윤석열 후보가 좀 우세하다. 그런데 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론조사는 홍준표 후보가 또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대선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는데요. 네. 홍준표 30.7%, 윤석열 25.1%, 유승민 20.6%, 원희룡 6.3%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유사한 방식으로 실시되는 다음 주 경선 국민 여론조사에서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50.8%로 약 절반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앞서는 윤석열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응답자까지 포함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홍준표. 네. 이 차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음.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가 얼마나 앞설 수 있을지 그리고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당심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우세한지 이게 가장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다. 전망을 하신다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깻잎 한 장 아닐까요? 깻잎 한 장 차이다. 우리 양 변호사님 어떠세요? 일단 당원에게 우세하다는 의미가 무언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당원분들에게 그냥 맡겨놓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당에서 우세하다는 얘기는 뭐 현역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 의원들까지 하면 한 300여 어떻게 당협 내에서의 지금 윤석열 후보가 우세하다. 이건 초기부터 윤석열 후보가 사람을 많이 모았고 윤석열 후보에게 걸렸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대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건은 저는 그 이른바 조직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력에서 소속돼 있는 당원들 예를 들어 그냥 어느 지역구의 국회의원 밑에 당협 위원들이라든가 당원들 같은 경우가 얼마만큼이나 그 의원의 심중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당의 물은 내지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지지를 하는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야 지금 상황은 오히려 본선에서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를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그 조직력이 흔들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게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요즘에 뭐 여의도권에서는 낮에는 윤석열이고 밤에는 홍준표다 뭐 이런 얘기가 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밤홍.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곧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관건은 윤석열 후보가 이런 구조를 흔들 만한 또 한 번의 어떤 실수 아닌 뭐 실수 이런 걸 하느냐 마느냐에 오히려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돌아다니는 시나리오 하나가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예요. 네. 유승민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그럴듯합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유승민 후보가 많이 치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역전을 전망해 보기는 좀 어려운 수치예요. 그런 네. 점에서 봤을 때 뭐 초대 총리를 맡고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한다. 이제 이런 그 시나리오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에드벌룬이라고 하죠. 풍선 네. 띄어서 이렇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있는 정도 상황은 이미 이르렀다고. 에드벌룬 띄워보는 거다. 네, 어느 그렇죠. 쪽에서? 그거야 알 수가 없죠. 우리 배 소장님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저도 이걸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네.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당심에서도 이기려면은 분명히 뭔가 후보 간의 합종 연행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쫓아가야 되는 당심에서 쫓아가야 되는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힘을 합해준다면 그만큼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이걸 굳이 서로 간에 논의가 되지 않더라도 스멀스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유 후보의 표를 좀 홍 후보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 전략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여론특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